오늘 상사면 시민을 대회에 의견을 방문해주신 예빈 모두에게 2008년 명명과 함께 환영하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상사하신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도시 생태와 경제의 새로운 순천을 만들고 계신 허섭 순천시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을 쫓고 계시는 서정진 순천시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상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기태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가구 순천시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대화 주제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장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셨습니다. 김인석 기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사면 기원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태근 상수학교 교장, 서건영 상사 중대장, 이용군 순천농협 상사 지점장, 정진광 캐릭터 조합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직능 단체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원 노인회장, 권호연 위장협회회장, 척번수 주민자치위원장, 천학삼 새마을지도협회회장, 박수키 새마을훈련회장, 유남 발기설계협회회장, 김학송 농업기회회장, 이정옥 여자의용소방대회장, 박영화 마중고정협의체회장, 조선희 서울개선협의회장, 전항철 청년회장, 남상현 향후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간부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근 일자리 경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 모두 문제 소개해드릴 하나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협치의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서정진 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서정진입니다. 우선은 제가 상사가 고향에서 늘 오면 좀 조심스럽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고향이 조금은 편하고 또 나름대로 생활정치하면서는 좀 부담스럽고 하는 데가 제 고향 상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 많이 못 들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세 번 선거를 통해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도움 주셔서 상선할 수 있도록 고향분들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말씀도 철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20년 상사년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늘 시민의 신뢰와 만족을 얻는 그러한 시정을 이끌어가신 허석 시장께도 늘 고맙게 생각하시죠.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 마무리를 보시면 굉장히 그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다는 흔적을 많이 남기시려고 하는 노력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가 좀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리핑 형식으로 하신 거 보면 학교는 공부를 잘하셨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나오시면 다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경제학과 졸업하셔서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서 잘합니다. 저도 좀 그런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이제 완전 임기점이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는 대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을 직접 민주주의 메카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순천에서 평화 포럼도
아마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시장께서 본인의 아이디어로 맞춰서 세계 평화의 도시 중심 순천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순천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 중심에 28만 순천 시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저는 그렇다면 시민분들은 시민 중심의 의회로 그래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김기태 도의원도 오셨고 저와 함께 또 선거할 때는 또 그래도 뭐 선거하는 과정에서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교 후배고 또 제 동생 친구분이고 해서 오광모님하고는 지금도 의회에서 형제처럼 서로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치하면 서로 다툼 시기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처럼 해왔지만 지금은 주변 분들과 가까이 잘 지내면 어떤 목도 들어오고 시민들이 굉장히 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사분들께서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저도 참여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기태 도의원님 그다음에 오광모 의원님 인사날이 끝나면 제가 바로 이렇게 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도인들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냐. 이게 절대 아니고요. 시민과의 대화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시장과의 대화, 저희가 업소로 참석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만도 고맙죠. 선출직은 마이크 잡고 홍을 얻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광모 인사까지 끝나면 시장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자면 허덕시장님하고 1년 반 넘게 의장과 의원과 시장님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시장께서 사람이 성품이 이렇게 정직하고 굉장히 솔직하시다는 걸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20번 순천 시민께서도 믿어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은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상사님들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태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정리 의장님이 저번까지 더 말씀 좀 더 해주시기 그러셨습니까? 우선은 허석시장님, 조도수씨 그리고 시민과에 대하여 우리 상사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모처럼 경자년 첫 시장이 공식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서로 이웃집 형제들도 모처럼 만났고 모든 기쁨의 자리로 허석시장님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이 시간은 누가 뭐라 한들 여러분들이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었던 내용들 상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그리고 갖고 가야 될 알찬 내용들 무수하게 가게없이 진행해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방금 서정진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참 소탈하셔요. 뱀의 별수 여러분들 어떤 각이 있는 대답이 아니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계획에 찬 그런 모습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항상 같은 모습에서 시작하고 같은 모습 끝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허석시장님과 여러분과의 오늘 대화가 너무 유익하고 돌아가실 때는 알차고 그리고 복도에 따뜻한 행복함을 갖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서 참여주신 우리 상사의 큰 어르신이신 김종윤 우리 내분회장님 비롯한 큰 어르신들 함께 참석해 주셨고 그다음에 권의원 이장 회장님 비롯한 최풍수 준비자차장님과 함께 각 단체장님 참석해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고마운 것은 우리 상사의 자존심이신 서정진 의장님 늘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게 기울이는 그런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서정기 의장님 앞으로 건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오광무 시의원님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박수 받고 사랑받으라고 노력하신 분이시죠. 어디가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는 오광무 시의원님도 금년 안에 그 상사면을 열심히 일해주라고 많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사는 누가 뭐라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또 내일의 상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내용들이 바로 상사의 답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대원칙에도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동, 여러분의 발걸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한 모습에 그게 바로 상사를 만들어가는 큰 답이라 생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그 김승호 언론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 참석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종필 건설국장을 비롯한 경제과장 참석해도 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 먹었던 일 따뜻한 모두가 만사 형통되시기 바랍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광묵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이렇게 면밀들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대면으로 제가 새해 한 가지 다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도 10월 3일 날 명리의 날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초선으로서 면민들께 민원이나 그런 것 많이 큰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면민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도사동으로 보면 끝자락이고 상사면으로 보면 초입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사실은 관심 밖의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면민은 여기 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이따 나가실 때 도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도 약속하겠습니다. 저 도로를 항상 신경 쓰고 우리 상사 면민의 70% 80%가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꼭 잘 살피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장님 인사 말씀에 관계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하고 그리고 선거 때도 같은 지역구에서 나왔지만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어제 우연찮게 제가 핸드폰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정기 의장님 보고 대화를 읽어봤는데 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11일 날 저한테 격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일 그 전날 12일 날도 격려의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뭐 저거밖에 몰라서 뭐 의장님이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 안 오고 다녔고 저 선거만 했고 그래서 같은 지역구에 이렇게 지금 호흡을 잘 맞추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의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초선 활동 1년 반 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 되기 전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막 건물 세우고 막 다리 놔주고 농로 포장해주고 이게 가장 훌륭한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 가지고 와도 혜택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서정기 의장님 우리 상사의 자존심입니다. 의장님까지 가셨고 이걸 반대로 보면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얼마나 또 뺏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의 힘을 실어주면 우리 상사면은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김기태 도의원. 제가 연말 연초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김기태 도의원님처럼 해라. 그렇게 부지런한 분 없다. 비만 와도 내려오고 뭐 날씨만 안 좋아도 안 보고 또 김기태 도의원님도 우리가 적극 밀어주고 격려해주면 또 도비가 내려올 것이고 또 더 큰 거 한 가지는
화석시장에 오시면은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적극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상사면에 전폭적인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한 면장님을 비롯해서 면 직원분들한테도 격려와 잘해주면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초입에 도로 신경 쓰면서 의장님과 의정활동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순천을 위한 2020년 시정 방향에 대해 PPT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사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읍면 도를 돌면서 보면 상사가 제일 좀 자리가 좀 옹사간 것 같아요. 좀 더 큰 곳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직접 조합장님 계시는데 아까 인사를 안 시켰네. 저 박상무 서입소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농협 중앙회 시 지부장님은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또 이성기 조합장님은 제가 간 곳마다 본 거 보니까 엄청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뵙습니다. 지난해 제가 순천시장으로서 정말 감동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유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4월에 재경 향후들이 1,600명이 고향을 찾아서 그 상사에서 많이 왔을 겁니다. 국가 정원에서 이 1,600명이 이렇게 함께 오러지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초겨울에 3,000여 명의 우리 순천 시민이 모여서 40여 톤의 김치를 담고 가지고 7,000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던 김장대 축제야말로 우리 순천 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2월 25일 성탄절의 기적인데요. 11월 21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송곡면에 어머니가 사는데요. 여동생이 장애가 있습니다. 오빠가 혼자서 이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며 사는데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11월 21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 34일 만에 화재가 난 지 34일 만에 멋들어진 새로운 보금자리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성탄절날 그 집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 순천 시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들어진 뭔가 구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이에 또 향후들과 시민 사이에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순천 시민의 힘이고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순천시는 이런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보존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순천시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순천만 습지가 정말 대단한 것은 위대한 것은 시민이 개발로부터 막아내서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존의 가치 때문에 이제 우리 순천은 먹고 살 일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 대사가 순천을 방문했는데요. 왜 왔겠습니까? 대사 한 명 초청하기도 했는데 23국 대사가 순천을 찾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존의 가치, 순천이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보존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보러 온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에 우리 순천시가 2018년 지정됐는데요. 제가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두바이에 가가지고 그때 말로 손을 번쩍 들고 내년에 순천에서 만납시다라고 했어요. 기습적으로 회의할 때는 저요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대를 못해. 왜냐하면 다들 자기 나라에서 자기 도시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자 했을 텐데 순천 시장이 손을 딱 들고 기선제압하니까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를 했을까요? 저를 보고 동의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허석이 아니고 순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천시가 보존했던 순천만 습지의 위대함을 다른 나라, 다른 도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순천에서 첫 번째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열려가지고 제가 초대 의장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람사르 습지도시가 늘어날수록 초대 의장 도시인 대한민국 순천이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제1회 평화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정말 상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순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그런 단연 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거닐어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 순천만 습지, 동천, 국가정원, 상사, 서남사, 송광사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1회 순천 평화포럼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오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내년에는 세계 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서 순천은 세계적으로 평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이런 기초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그리고 도시재생 한마당이 우리 순천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렸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도시 순천을 대내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광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천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꽃보다 환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찾게끔 되고 있습니다. 나가능성이 한국 관광에 별로 전망이 됐고요. 이제 도청 제2청사가 신대에 오게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광양시장이 인구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좀 빌려줘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2월 말 3월 초에 우리 순천은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존의 가치를 잘 지켜온 우리 순천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청사도 2024년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인구가 늘고 예산이 늘고 관광객이 늘고 흑두루미가 늘어나고 또 흑두루미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순천의 강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정원 박람회에 이어서 2023년에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정원 박람회는 과거에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의 국가 정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정원을 도시로 확장을 해서 도시 전체에서 박람회가 열리게 할 것입니다. 또 정원이 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별량의 화포와 해룡의 와원이 2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120억 정도씩 이쪽에 투입이 됩니다. 해안 데크길로 5천 누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순천만 섭지로 연결을 하는 해양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들 것인데요. 해룡 와원과 화포를 잇는 전기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몰과 일출을 움직이면서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와원에는 대형 리조트, 화포에는 저층형 고품격 숙박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순천은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보존 지역에다가 유네스코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때 유네스코 순천협회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순천 씨름은 남북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순천 습지라든지 서남사도 이 서남사 이미 등재가 되었고요. 나가노성과 순천만 습지를 연속 등재를 시켜서 유네스코 관광 투어를 하게끔 할 것입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각각보다 먼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든다면 이제 세계를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운데 우리 한국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일본의 기타 규슈, 중국의 양저우와 문화 교류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포럼도 발전시켜서 정유재란의 후손도 잡고 한중일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신성포, 해룡 신성포 일대에 평화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문화도시도 지정이 되는데 조만간 홍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균형발전 박람회에 이어서 올해 평생학습 박람회도 엄청 큰 박람회인데요.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순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서울의 자유시민대학 학장이 제 친구인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에 계신 분들이 순천에서도 학점을 이수하고 서울에 가서도 이수하고 부산에서 이수하고 전국 어디에서든지 강좌를 듣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도 명예 학사학위, 명예 석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생태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생태가 밥 먹여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존의 가치가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 순천 에듀케이션의 E와 그리고 생태 보존해온 이 이콜로지의 E를 경제 활력 이코노미를 연결하는 3E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가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에 초융합시켜서 이코시티로 나아가겠다고 제가 지난해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순천은 과거에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지방철도청이 있었던 것이죠.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이 다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목포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으로,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으로, 익산에서 순천을 거쳐서 여수로 이게 철도 크로스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횡단철도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거쳐서 유럽 특급을 타고 영국까지 여러분들은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세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 순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내 구간을 지나는 이 경전선 일부 구간을 외곽으로 걷어내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역이 생태가 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고요. 연양뜰에는 자벌드, 목재문화체험장, e스포츠 상설 경기장, 4차 산업혁명 박람회 등을 통해서 미래 산업 특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원천 기술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연구자들이 순천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헬르몰츠, 폭스바겐, 서울대학교 마그네슘 연구센터, 창원의 재래연구소 마그네슘 권위자들이 순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예산이 우리 순천에서 확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라고 엄청나게 큰 공장을
세계 최초로 운영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포스코에서 찝찝하죠. 그래서 20% 지분을 남겨놨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적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그 원천 기술로 인해서 많은 마그네슘 중소기업들도 이쪽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에 관한 하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마그네슘 기업들이 순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제임스 창이라고 중국에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돈 엄청 많은 친구예요. 이 II스타라는 이 회사 가면 우리 순천 시청사보다 한 최소 10배 이상 큽니다. 회사 사옥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이 II스타가 우리 순천에 지사를 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순천대학교에 장학금을 내야 할 때 된답니다.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을 뽑아라 했더니 뽑은답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순천은 중국 자본이, 중국 기업이 순천을 통해서 부산과 서울과 대전과 세종을 연계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성주에는 바르산업센터가 또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발효에 관한 기업들이 이제 성주 일대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어떤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성주 앞으로 발효산업센터와 자주 접촉하면 될 것입니다. 외서에는 천연물 소재 농공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외서에 몰려들게 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제2청사가 신대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 도청이 모안으로 가가지고 상당히 서운한 게 있었잖아요. 허경만 지사 때 도청이 모안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순천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도청 제2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지 기존에 있었던 지역 본부가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고 국 하나가 일단 더 얹어집니다. 근데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까 국 하나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무게가 중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모안에 있는 도청이 중심이라면 여기가 분사무소인데 점점 대등하게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우리가 더 무게 중심이 더 나가면은 어디가 도청일까요? 순천이 도청이 될 것입니다. 이거 은밀한 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제2청사 만들어지면 지사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여기서 근무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이틀,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그러다가 일주일에 4일 근무한 순간 주 5일이니까 3일만 근무해도 이미 무게중심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순천시가 전남 최대의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대의 다양한 이런 시설들도 올 것이고요. 또 대형 병원과 문화시설도 올 것입니다. 오천지구에는 이 저리지에 멋들어진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쪽에 출동다리를 만들 것이고 이쪽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이쪽에 주차하고 와서 놀고 이쪽에 와서 출동다리 건너서 여기서 놀고 절대 소주 한 잔 걸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물다가는 자고 가는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숙박시설들도 많이 확충할 것이고요. 우리가 생태도시를 더욱더 명성을 높이려면 플라스틱을 가급적 줄여야겠다 해서 노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순천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의 사례, 직접 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광장 토론부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간 면장을 개방형으로 뽑았더니 다른 시군에서 계속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 이 빨간 이게 보이면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빨간 공만 보면은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비장애인은 그쪽으로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막상 가서 이걸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빨간 이 공만 봐도 저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 사인보드 UD5를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순천 스타일의 신흥대회, 축구, 윷놀이 등을 역시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기적의 도서관 등 우리 순천의 혁신 아이콘을 전국으로 펼쳐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고요. 24시간 타가서와 같은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제 공약 사업이었던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 무상 지급, 이제 올해는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무료로 주는 것이죠. 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창업 보육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자랑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치매에 관련된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신 분들 아니면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 동고동락이라든지 최근 실범한 이 시니어 클럽 등의 이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지급이 되죠. 올해 받으실 분들은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 순천에서 농민수당을 받으실 분은 3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도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거 30만 원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9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칠 것입니다. 읍면 지역에는 이 혁신 농업인센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당번 택시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사면에는 공동 아이돌봄 센터를 운영비를 지원을 할 것이고요. 영암에서 쌍지연의 농어촌으로 확장 공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상사면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 듣고 발표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2020년에도 항상 새로운 순천을 상사면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영남 위원장님의 상사면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사면 주 핵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강에 좋은 상사 구축, 사회에 좋은 상사 만들기, 360을 행복으로 36제 모두 따뜻한 상사, 인구 증가 대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좋은 상사 구축입니다. 저희 지난해까지 상사면만 특색 있는 건강산업으로 상사 8경과 음식거리 제작을 하여 홍보해 주겠으며 금년에는 무상표 얽힌 소라 조형물 제작 설치 등 상사 면만은 특색 있는 복구를 구축하여 건강 유치로 정기 결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상사 만들기입니다. 상사 면만은 맛과 멋, 전원거루지, 이사점 주변 수전 자연景观 등 인프라 구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꽃길 조성, 힐링교 수목시제 등 히트를 제공하여 기능 유치할 수 있는 살기로운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60을 행복으로 36.5로 따뜻한 상사가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혜택이 없는 노후주택에 LED 전등과 창틀 교체 등 에너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하여 대규모 고비용을 소규모 저비용으로 소수 대상을 탈세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여 더 행복하고 따뜻한 상사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 증가 실정이나 우리 상사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반가워 살기 좋고 행복으로 편안한 상사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전원지거지 의왕시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인구 전입을 적극 유도하여 전입 인구 증가 마을은 각종 사업 인센티브 제공, 개발지역 내 주택 신축 적용으로 전입자는 후천사용 상품권 및 쌀 등의 지원을 통해 상사 및 인구 증가 적극 독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사 및 해남 도로 자료인 스포츠 관광단지 소식이 되겠습니다. 선정 배경입니다. 앞서 보고한 상사면 4개 핵심사를 바탕으로 수련 경건과 다양한 체육시설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 인증과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저희 상사체육관에 13,000명이 와서 생활체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체육관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여가, 휴가, 관광 등 생활체육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획은 이사천 상류 종합체육관 동축에 3만여 제곱미터 국유지에 60원 사업비로 체육시설 등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달에 2030 미래비전 상사면 연동 계획 처리를 반영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민토론 사회에 거쳐 상사면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도시민 스포츠 환경 조성 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타락분수, 야외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과 야영장, 캠핑장 등 머무는 체육공간 조성, 독구장, 배드민턴 등 체육공원 조성과 이사천 횡단보행 줄눈다리 등 상징시설 설치 등 완료되면은 팔마체육관 주변은 엘리트 중심 체육지대고 상사면 스포츠장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생활체육 중심 체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점 토론 사항으로는 스포츠 조성단은 국민 사용허가 및 이전 여부, 계획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경고 방안, 생활체육시설 적합성 및 수장공사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사위원님께서는 시장용 토론할 시 적극적으로 토론을 개진하여 조사에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 주제로 현안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 토론 시간에는 주제에 맞는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주읍에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 주제와 좀 다른 개인적인 건의를 중간중간에 계속을 해가지고 지금 토론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뭐 그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또 개별적인 건의는 듣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 요 이야기 중심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저는 휴대폰을 뭐 진동으로 매너 모드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갑자기 한쪽에서 휴대폰 소리도 나고 일일이 하고 해야지 좀 분위기도 재밌고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성주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또 낮술을 한 잔 마시고 와서 이야기해서 참 좋았습니다. 술 마시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술 한잔을 해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기탄 없이 의견들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님 상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정마을에 살고 있는 최낙삼입니다. 저희 도시민 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건은 10년 전부터 저희 상사면에서 거론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과거에 체육관이나 그다음에 축구장을 만들 때 그때도 건의가 됐었고 했지만 그때 시장님들이 무시하고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은 순천 시민들이 삶의 찌들림을 상사에 와서 두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곳에다가 휴식 공간,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체육공원에서 건너가서 거기에서 작은 여러 가지의 구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한다면 거기서 힐링을 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하고 순천 도시민과 상사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곳에 여러 가지 좋은 조형물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됐다고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댐 하류 쪽에 이 상사와 같이 이렇게 낙후되어 갖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 돌아봐도 댐 하류 쪽에는 정말 정비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상사 저절리 댐 밑으로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어찌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또 의견 내실 분. 또 반대식 저는 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정정크입니다. 저는 이제 상사에 온 지는 3년이 됐습니다. 3년을 거치면서 어떤 시민과의 대화 때 어떤 시 정책에 대해서 상사의 어떤 것을 투자한다는 그런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순천이 생태 도시로서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천에만 관여된 게 아닌 순천을 통해서 또 어떤 지역 또 상사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어떤 관광단지 조성, 특히 스포츠는 이 상사 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PPT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순천만의 필요성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드신다고 하셨듯이 이런 어떤 도시민 스포츠 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전국적인 어떤 스포츠인들이 순천을 통해서 또 상사를 통해서 함께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필요성은 있지만은 과연 저걸 또 했을 때 또 어떤 부작용, 또 단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상사 쪽에 와서 보면서 지금 상사 종합체육관이 물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론 저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고 언제 완공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사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사체육관 이 부분을 더 멋지게 또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와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스포츠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만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함께 연계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안을 듣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상사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 상사 종합체육관에 아까 13,000명이 왔다 갔잖아요. 자, 혹시 이쪽에도 좀 식당이 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식당이 그쪽에 있는데 상사 이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신 분들이 13,000명이 와가지고 이쪽이 장사에 좀 도움이 뭐 전혀 안 되진 않았겠지만 뭔가 좀 잘 됐다는 느낌이 오신가요? 혹시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 행사장 많이 가보면 다 먹을 거 쌓아와가지고 이쪽에서 알아서 고기 구워 먹고 있고 그러지 않은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 상사 이 체육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써 이쪽에가 좀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몇 번 가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머물다 가는 순천을 만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10만 평 정도 이상으로 종합 스포츠 타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이 한 8개 정도, 야구장 등등해서 종합 스포츠 타운입니다. 우리가 그 극장을 옛날에 보면 맘모스 극장, 순천 극장, 중앙극장 그 영화 딱 하나만 걸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복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영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상영하니까 이런 것처럼 운동도 축구장만 따로 있고 야구장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고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중복이 돼가지고는 이쪽에 만들어져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쪽 상사 이게 가장 강점이 물이니까 물과 관련된 뭐 바닷분수나 야외 수영장 이런 것은 딴 데 가도 찾아보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 자체가 시원하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시원하니까 이쪽에 아이들이 몰려들겠잖아요. 아이들이 몰려들면은 엄마들 오면은 당연히 이쪽은 조금 더 아까 어른들 와가지고 공차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박 2일도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숙박시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점점 연관 사업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체육관이 있으니까 단지 뭐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말 상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면에 가면은 구랑실이라고 있어요. 구상계곡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의 최초로 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정말 깨끗했어요. 근데 한참 뒤에 가보니까 마을에서 아까 쇠사슬 딱 가지고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와가지고 맨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동네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싹 사가지고 와서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마을의 슈퍼에는 아무도 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쪽은 다시 특화되면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뭘 좀 더 얹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혹시 또 의견을 내실 분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 상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방도 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크게 축구장이 몇몇 나오는 그런 스포츠 관광단지가 아니고 우리 상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계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순천인데 순천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데가 상사입니다. 아까 시장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도 순천에서 상사 오는 거리가 가깝고 맑은 물이 사철 의존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스포츠 관광단지라고 보면은 대규모보다 소규모라도 여러 가지 아까 어린이들이 물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하면서 우리 상사 명리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순천 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아까 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도비 말하자면 우리 순천 시비를 해서라도 아주 거창하게 순천 시민이 여름철에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로 순천시의 명문이 되게끔 시장님께서 선물로 시장님 오신 선물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승주도 말씀하시고 23개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은 건의사항 내지는 해주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단디 봐도 안 해준다 그러기도 뭐하고 해주신다 그러기도 뭐하고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상사의 스포츠 관광단지는 정말로 꼭 재생이 돼야 된다. 또 순천시 예산으로 부족하면은 연차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국비라도 해서 순천 시민이 편익시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선거 전에 100일 동안 순천시 전역을 100일 대장정을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할 일이 없으면 택배하면 잘할 것 같아요. 구석구석 제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읍면 지역별로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열쇠 딱 채워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읍면 지역에 꼭 한두 개씩은 있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이 문 닫아 있다는 거죠. 풀이 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개인 돈이라면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과연 이걸 만들었을까? 안 만든다는 거죠. 근데 공적으로 만들려면 막 무조건 만들다 보면 나중에 결국 그게 우리들의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조금 더디더라도 논의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활성화되고 참 잘 만들었다, 돈이 된다, 돈이 안 되더라도 참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든지 하면 전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 지형에 상사에서 이 지점에 가장 적합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충분히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사를 24년 만에 위치를 정해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 새로운 청사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공무원들부터 시민들부터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트도 있으면 좋겠다, 또 세탁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문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연구한 뒤에 딱 해놓으면은 활용이 잘 되는데 일단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나면은 고쳐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돈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논의를 하셔서 가장 적합한 그 10년 뒤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그런 논의들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만들자 하다 보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좋긴 한데 돈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신 요 일대에도 뭔가 좀 편의시설이 있으면 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주변에 마트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오신 분들이 뭐 음료수를 하나 사서 마시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싹 싸가지고 와서 거기 자기들끼리 또 음식 먹고 가면 물론 그것도 상가 면민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맨 와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의견을 쪽에 내주시면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토론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 요건 이렇게 마치고 의견들을 계속 좀 수렴해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또 다른 그 개별적 건의 사항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구만. 마이크. 쌍기는 분회장 이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하천 공사가 끝났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쪽에 하천 공사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위원장님께 또 한번 물었더니 아직까지 쌍기에 관리까지 다 쓰다. 혹시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아니고 서수장 위원장님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파악이 안 되면 혹시 그 과장님들 중에 어딘지 알고 계신 분 있는가요? 그러면 하면서 어머니 성함이 상지 부회장님. 그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들 위원장님 해가지고 바로 출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파악해보. 바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결마을 이장 강정수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순천만에서
이렇게 상사댐으로 걸쳐서 나간 읍송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댐은 관광차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순천만 해서 상사댐 들려가지고 나간 읍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댐에서 저기 그 노동 돈막근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동 가는 길. 내 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연결하면 나간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 상사댐에서 연결하는 거리가 약 1.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길이. 그 길을 연결을 하면은 저희 상사댐을 걸쳐서 나가는 읍송으로 해서 상암사를 갈 수 있는 연결 도로가 됩니다. 그 연결 도로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댐 막을 때부터서 원래 그 도로를 내야 되는 도로인데 원래 도로가 있었습니다. 내야 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안 내고 댐 막을 때 도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댐을 다 가봐도 상사 댐처럼 중간에 다리 하나 나눈 데가 상사 댐밖에 없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데가. 중앙모도 가면은 다리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 댕기는 차 댕기는 다리가 있는데 우리 상사 댐만큼은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댐 너머로 건너갈 길이 없죠. 근데 지금 상사 댐 정상에서 붙어서 저기 나간 쪽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1.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길은. 그 길만 연결하면은 관광버스가 순천만에 해서 상사 댐으로 걸쳐서 나간 읍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알겠습니다. 혹시 그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대표님 계신가요?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수자원공사 과장님 보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시고 그러다 예산이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등등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서 답을 바로 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이 땅콩의 길이 지금 생겼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때요? 땅콩길 정상에서 그 사고가 여러 번 간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땅콩의 길이 지금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상에서 양쪽에서 넘어갈 때 정상 넘어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돼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우선 도로를 다시 낼 수는 없다고 한다면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편하게 좀 다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없잖아 얘기.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바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해당 부서 협업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등등을 우리 지역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활동도 이렇게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를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근데 전부가 아니라 우리 상사 민민이 저렇게 도벌동으로 여기 사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의장님이 같이 토론회 시민과 대화 같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드린 날 가지고 그 도로를 고쳐야 된다는 도벌동 뒤에 청암대학교 뒤에 도로가요.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이 차가 막혀서 1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으로 보면 거의 다 차가 막혀. 그래서 그게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굉장히 거의 불편한데 전체적인 차량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라고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도로를 축대를 쌓으려서 1차선을 더 만들어서 주차를 시키게끔 하고 이렇게 편히 그 도로를 이용하신 민민이나 시민이나 누구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이 또 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 전혀 시행이 조그마한 주차장 말하자면 석축을 안 하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를 시키게 하면은 조금 낫을 것 같은데 전혀 시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입구에 먼저 우리 셔터 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국면에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뒤쪽 이제 그쪽 노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좀 주전차가 조금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 스스로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초입구는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덕이 들어가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민원도 있겠지만 뭐 농무 포장도 있고 하겠지만 이쪽 길이 좀 위험하다. 이쪽에는 차가 과속으로 다닌다.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좋겠다. 다만 엊그제 성주 가가지고 보니까 과속 방지턱은 저는 무조건 다 할지 알았더니 이 도로가 일반 도로면은 뭐 우리가 내도 되는데 지방도로든지 국도 이것은 과속 방지턱을 못 내게 됐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내까요 했는데 이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못 내죠. 불법이니까. 근데 동네에서 그냥 살짝 해놓으면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과속 방지턱도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콘크리트를 딱 해놔버리면 차가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속 방지턱을 내기 힘든 곳에 내려면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무단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상사 오이정께 총무를 맡고 있는 강승배입니다. 우리 상사에서도 지금 기농이면 기농이고 농사 지은지 지금 14년 차인데 와서 생활해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륜하고 상사 용암회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마을에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애견마가 처리를 하는 걸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내 땅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매립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14년 저는 이제 완전 농민이 됐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 그 상사에 있는 그게 정말 좀 보기가 좋아서 그 시내 지역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거점 수거를 할 텐데요. 거점마다 대신 이제 옆에 있는 상가가 있으면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시내는. 그리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마다 이제 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거점을 만들 때 거점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거점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수거와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점을 어느 정도 전봇대가 10m 간격으로 있는 것처럼 거점 수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쓰레기차가 가면서 뒤에 두 분이 따라다닙니다. 이분들이 타고 다니기는 그렇고 뛰어가기도 그렇고 걸어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 불법으로 뒤에 매달려 다니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근데 그분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타고 다니면 안 그러면은 이 작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점 수거의 거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도 마을마다 해놓으면 참 좋긴 한데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부를 좀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성주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돈답니다. 이 면 지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이게 충분히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면 단위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매일 시내번 도는 것처럼 돌기가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권에서는.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는 대체로 지금 땅에 묻는 그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연구는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순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1.5배입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이라서 이게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어떻게 돌리면 효율적으로 시골에서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대부분 다 이게 자체 소화가 되잖아요. 돼지도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우면서 돼지도 먹이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상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읍면 지역에 공통된 것이니까 우리 청소작업과에서 잘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동마을에 있는 노회당 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노회당을 지어놓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보면은 그 태극기를 그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어요.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농약병을 쓰면 그냥 노지로 받쳐오냐고 버려버리는데 농약병 같은 것을 노지와 들고 그러한 그 수집 장소 그렇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기동마을에는 태극기를 못 단다는데 이거 진행을인가? 일단 아무튼 그 면장님이 식사각을 해서 복식과 좀 그것도 그런가요? 원장님과 식사각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지 위치도 상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어디 경로당 가니까 이쪽으로 해달라고 딱 했는데 제가 배관식 딱 가보니까 이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시는 분들이 잘못 의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산이 두 번 늘었는데 아무튼 충분히 좀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약병은 아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농약병은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그 과정에서 마을단들이 하겠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당장 모든 마을에 하기 힘든 조건에서는 농약병 수거를 어떤 지금 함이 없는가요? 당당히 오늘도 계속 그때그때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제가 지금 연초에 감기 걸려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3의 시민과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